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돼서 나타나는가?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와 정보와 흐름을 표기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업무가 이런 업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파일에서 1번 공문 양식, 전자문서를 읽어가지고 내용을 기입한 후에 파일에 저장을 하고, 그런 후에 공문 파일을 문서로 인쇄한다.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게 말로 표현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점이거든요. 점이 흩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0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0차원. 그러면 최사원도 이것을 평면상에서 이게 위아래로 다 나타내면 2차원 정도 이상은 되는 거거든요. 차원이 높을수록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자문서를 저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장소인데 전자문서를 저장하는 저장소에서 이게 파일일 수 있죠. 전자문서가 파일이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나. 그럼 이 파일에서 이렇게 선이 읽은 거죠. 읽어서 이 공문을 지금 읽은 겁니다. 전자문서를 공문을 읽어서 내용을 기입한다. 필인. 읽어서 이것의 내용을 기입하고 액티비티니까 어떤 액티비티예요?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다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하고 이거는 왜 이 화살표를 나타내 주는 거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특별하게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읽었지만 자연히 좌에서 우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굳이 화살표를 나타내 주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니까 뭐로 나타났죠? 공문 나타났죠. 그럼 여기서 가치가 변환됐죠. 왜냐하면 전자문서였던 것이 종이문서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치가 변환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장과 이거를 대비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파일에서 1번 공문 양식을 읽어서 파일에서 1번 공문 양식을 읽었죠. 읽어서 내용을 기입한 후 내용을 기입하고 파일에 저장한다. 액티비티가 저장을 하죠. 그런 후에 시간이 흘러가죠. 공문 파일을 문서로 인쇄한다. 문서로 인쇄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읽는 것보다 한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업무 이해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파일에서 4번 공문 양식 전자문서를 읽어가지고 4번 공문 양식을 읽은 거죠. 문서 저장소에서 꺼낸 1번 계약서 문서 저장소에서 꺼낸 1번 계약서와 2번 과업지시서를 참조한다. 그럼 이 참조한다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내용을 기입을 할 때 필인이니까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을 꺼내가지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참조해야 될 게 뭐냐?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를 참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인쇄가 돼서 서랍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서류함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거를 꺼내가지고 계약서와 가업지시서를 보면서 이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작성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는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작성된 완료된 것은 파일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사업수행계획서라는 종이로 된 문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전자문서고 여기에 프린트아웃 됐을 때 진짜 문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종이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변환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랑 대비해 보면 파일에서 4번 공문 양식 전자문서를 읽어서 문서 저장소에서 꺼낸 1번 계약서와 2번 가업지시서 이것을 참조하면서 내용을 기입하죠. 그 다음에 1번과 2번 문서와 4번 문서를 보관하고 1번, 2번 문서를 보관하고
4번 문서도 보관하는데 이거는 서랍에 보관하는 거고 이거는 파일에 보관하는 거겠죠. 보관하고 나서 4번 문서를 인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주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막 복잡한 말을 쓰지 않아도 한눈에 그림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림이 딱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패턴이 안정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세스와 정보와 사물이 연관되는 간단한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인편으로 꽃을 배달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시스템의 모니터 화면에 주문 알람이 표시되면 주문을 확인한 후에 꽃 배달을 지시한다. 배달 지시에 따라 꽃을 인편으로 배달한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 주문 알람은 모니터 화면에서 주문이 왔다 하면서 뭐 소리까지 나겠죠. 그러면 A, 주문 확인을 한다. 액티비티. 주문 확인을 여기서 이 모니터를 보고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꽃 배달을 지시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모니터에서 뭐 타자로 쳐가지고 이제 하겠죠. 그러면 타자를 치든지 하게 되면은 인편으로 꽃이 이렇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인편으로 운반이 되는 거죠. 운반해서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시스템의 모니터 화면에 주문 알람이 표시되면 주문을 확인한 후에 꽃 배달을 지시하고 배달 지시에 따라 꽃을 인편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닌 이런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융합 프로세스가 되겠죠. 융합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상품에 반품이 들어오면 접수 요건을 점검한 후 접수한다. 상품의 상태를 정밀 점검한 후에 시스템의 반품 리스트 DB에 등록한다. 그런 후에 영수증은 영수증 철회, 반품은 반품 창고에 보관한다. 이런 업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만 보고는 잘 이해가 좀 안 되죠. 이거를 그림으로 비즈니스 융합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영수증이 있죠. 영수증 있고 상품이 있죠. 이것을 운반하는데 인편으로 운반하는데 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가져가는데 왜 이 두 개를 다르게 했는가? 영수증은 정보의 흐름이고 상품은 물건의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 준 거고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접수 데스크에서 접수 요건을 점검을 할 때 반품 접수를 하고 반품 등록을 받는데 여기서의 점검은 단순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영수증과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가. 상품만 가져오면 영수증이 없으니까는 이게 우리가 파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반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영수증만 갖고 오고 상품이 없다 보면 반품 받을 수가 당연히 없죠. 또는 상품이 왔는데 영수증이 엉뚱한 걸 갖고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등등.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은 3개인데 영수증에 4개로 표시되어 있다든가 그럼 1개를 빼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요건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품 등록을 하는 거고 이때 지금 마름모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정밀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 요건 점검을 하고 두 번째는 정밀 점검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상품의 파손 상태는 어떤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나서 스프리트 나눠주죠. 결국 뭐냐면 반품 등록을 한 것은 반품 리스트 DB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제 반품을 받았다 어디가 정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수증은 영수증 철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문서 철이 되겠고 상품은 창고 반품 창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고가 다르죠. 그래서 이 저장소와 다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상품에 반품이 들어오면 접수 요건을 점검한 후 접수한다. 상품에 반품이 들어오면 접수 요건을 점검한 후 등록을 하는 거죠. 그때 접수를 받는데 상품의 상태를 정밀 점검하고 시스템의 반품 리스트 DB에 등록을 하고 영수증은 영수증 철에 등록을 하고 반품은 반품 창고에 보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